자, 어디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에 있는 지문들은 어디서 걸리든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뭐 공급이 이제 중요하니까. 자, 네, 여기 볼게요. 우리는 부동산 공급을 하고 있죠. 부동산 공급. 예. 그렇기 때문에 자,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똑같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그 양이 고정. 수직이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값이 0이다. 기억나시는데 모르겠다? 다음. 수평은 가격 고정 완전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죠? 탄력성은 무한대라고 그랬죠? 자, 근데 요거 수요든 공급이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자,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적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인데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완전히 하나도 없으면 완전한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완전한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몇 개가 있어요? 0개.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0이라고 하자고 그랬고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무한정 많으면 완전히 탄력적이죠. 그러면 대체제가 무한정 많기 때문에 무한대다. 그렇게 좀 해버리자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8번 보니까 틀린 것은 자 1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A 지역의 토지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다. 수직이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그러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수직이다 이 말이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 지역 내에서 용도를 바꿔 쓰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지만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한다. 네, 그렇죠. 그게 바로 1번, 2번을 묶어 놓으면 되겠죠. 1번은 물리적 공급, 2번은 경제적 공급 이렇게. 다음 3번. 3번이 좀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근데 체크도 하지 마. 다 알잖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는데 공급이 빨리빨리 탄력적으로 공급을 증가시켜주면 가격이 올라도 덜 오를 텐데 수요가 달라고 해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게 많은 양이 증가될 수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도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게 된다. 다 들어봤던 내용이죠? 네. 다음 4번 관리 공급은 부동산의 기존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공급을 말하며 개축이나 보수 등에 의한 공급이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기억나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가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게 주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시험에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됐어요. 5번 주택의 장기 공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 제약으로 이런 거 안 봐도 돼. 장기는 단기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틀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찍는 거예요. 다음 6번, 7번. 6번 건축 기자재 이 오탄입니다. 건축 자재, 건축 원자재, 건축 기자재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껏 맞춰줘야 돼. 우리 영업수지 계산 과정 중에 영업경비 아시죠? 영업경비를 운영경비라고 나와도 금방 이해되죠? 근데 시험에 운동비용이라고 갑자기 나온 거야. 이거 헬스비인가? 눈치껏 맞춰야 돼. 그러면 거기서 영업수지 계산 과정 항목 하는데 뭐 가능총소득 공실 나오고 그 옆에 운동비용 나오면 뭔가 보다. 무슨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용을 운동비용이라고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껏 맞춰주셔야 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사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눈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이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상황을 그 속에서 이렇게 바꿔보고 용어를 이렇게 바꿔보고 이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잡아낼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중개사 시험은 노력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게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예. 자, 다음 더 심한 욕인가요? 자, 6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감소하지 않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다음 7번 볼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지역 내에서 주거 용지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용도를 주거 용지로 전용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치 2번처럼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다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주거 용지 공급은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근래에 7번 지문이 한번 나왔는데 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시기 바래요. 답은 그냥 몇 번? 답은 5번. 5번. 이제 9번 문제 볼 거예요. 9번 문제.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앞에서 수요도 구매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해봤어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공급도 야 빌라 지어서 분양하면 돈 좀 된다는데 나도 해볼까? 이거 아니야. 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갖춰진 공급도 그냥 공급이 아니고 유효 공급이라는 거. 수요도 유효 수요, 공급도 유효 공급. 1번. 부동산 공급은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그죠?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 가격 곡선, 평균 비용 곡선, 에버리지 코스트, 한계 비용 곡선, 이게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맞아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근데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학에 쓰는 표현인데 아무 의미 없이 찔러줘 주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럼 이런 거 나면 어떻게 하면 돼? 넘어가.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서 그냥 써준 것 뿐이에요. 3번. 규모의 불경제의 반대가 뭘까요? 규모의 경제죠.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불경제. 자,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살짝만 좀 볼게요.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는데 시험에 2군데 나와요. 2군데. 먼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게 거의 절대적이고 소비 과정에서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공공재란 말 들어봤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 광주에서 저기 전주까지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4,300원이에요.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 한 93km 되더라고. 제가 학원까지 가는데 근데 그 고속도로는 공공재 맞죠? 맞죠? 근데 그거를 건설할 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터널도 많고 그러니까 뭐 10조 이상 들었겠죠. 근데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공재를 만들어 놓고 저 혼자만 소비를 한다면 그 비용을 내가 다 내야 돼.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43억, 올 때 43억씩 내고 다녀야 돼. 나 혼자만 이용한다면 그래야 되지 진짜로. 근데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러 명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분담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규모가 많을수록 나눠서 분담하니까 한 번 갈 때 43억 내지 않고 4,300원만 내고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공공재,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비용 절감 이익 요 말이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오거든요.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란 것은 생산량의 규모가 커질수록 대량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거죠.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 경제. 반대로 규모의 경제의 반대는 규모의 뭐겠습니까? 규모의 불경제겠죠. 그러면 어디 봅시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조금밖에 못 만들어주면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자 입장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 절감의 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규모의 불경제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생산할 때는 생산비가 100원인데 대량으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비가 180원, 200원, 250원, 300원 비싸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생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소량으로만 생산하니까 공급 물량이 시장에 많이 못 나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 이렇게. 그래서 3번을 보니까 주택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불경제. 자 밑줄 그어놓고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비용 증가 산업이 발생하면 공급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맞아 틀려? 틀렸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공급량이 충분하게 못 나와. 공급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작아진다. 비탄력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죠? 3번이 틀렸죠? 네.
4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수직 토지 물리적 공곡선은 토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아요? 그렇죠. 네. 5번 공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맞죠? 네. 6번 항상 주택 공급에는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단기에는 자 일단 건축 자재 가격이 싸지면 임대료 그 생산비가 싸지죠. 그러면 분양가 임대료 싸질 거예요. 근데 주택 공급하는데 1년 6개월 걸린다고 할게요. 지금 당장 건축 자재가 싸진다 해서 그 싼 자재를 가지고 지금 당장 착공한다 해서 지금 당장 완공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생기겠죠? 맞고요. 7번 초과 공급은 임대료 하락시키는 요인, 초과 수요는 임대료 상승시키는 요인. 맞죠? 우리 지금 주택시장 배우는 거잖아요.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하고 어떤 게 우리 시험에 절대적이죠? 부족. 초과 수요가 시험에 절대적이죠. 토지도 부족, 건물도 주택도 부족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세상은 반칙과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주 언젠가 모의고사 보는 것 중에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뭐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 절대 답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어떤 문제를 냈는데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A 지역의 시장 상황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수년간 걸쳐서 나타났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그냥 할게요. 숫자를 너무 똑같이 쓰면 그렇겠지. 예, 그건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할게. 제곱미터당 가격이 임대료가 100원일 때 수요량이 50제곱미터 있다. 근데 가격이 200원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50제곱미터가 되더라. 근데 또다시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년간에 걸친 상황을 지금 써주는 거야. 근데 수요량이 역시 50제곱미터인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가 물건의 가격을 임대료를 10% 인상하면 공급자의 총 수입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기겠는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응?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자, 1번 5% 증가, 2번 10% 증가, 3번 10% 감소, 4번 20% 증가, 5번 20% 감소.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몇 번? 2번이 답입니다. 2번. 왜냐면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산하라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대. 이거 그려봐. 몰라? 야, 아니 해보려고 노력도 않고 그냥 바로 모른다고 그러네? 그럼 나도 모르는데? 아니 잘 봐봐요. 그렇지. 가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항상 양이 고정이잖아요. 이제 그려봐 그러면. 아니 그려봐 그냥. 그리고 나서 D인지 S인지도 한번 써봐요. 한번 그려봐봐. 얼른 해봐. 여기까지만 그리고 있으면 이건 양심 불량이지 뭐. 요거죠. 가격이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그대로예요. 양고정, 수요선이 수직이래. 이 말은 대체제가 전혀 없나 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수요량 항상 그대로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도 내려도 항상 소비량 그대로죠. 이 상태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10% 올린다 하더라도 수요량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총 수입도 정확하게 10%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무슨 말이냐? 볼래요? 수요량이 무조건 한 개야, 한 개. 근데 가격이 100원짜리래. 100원이었대. 그러면 100원이란 가격이 팔아도 소비자가 하나 사주는 거니까 총 수입이 100원이죠. 근데 소비자가 공급자가 이 상태에서 가격을 110원 올린대. 그래도 몇 개 사는 거야? 하나. 그러면 가격을 10% 올려도 수요량이 그대로니까 총 수입이 정확하게 10% 증가하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총 수입이 10% 증가한다 이겁니다. 증가한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수직일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뭐 고정이다? 양 고정이다. 그래요.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또 다음 주 가가지고 학생들 이야기하지 말고 이건 알려주려 한 게 아니고 수직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였으니까. 네. 10번, 11번. 일단 10번은 그냥 돌발적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있잖아요. 균형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게 똑같은 게 균형이에요. 그러면 다음 표에서 균형 가입과 균형 거리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야 되냐면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해야 돼. 어디가 일치하나? 80, 80이네. 그 옆에 그러면 8. 그래서 균형 가격은 8만 원이고 균형 거리량은 얼마예요? 80제곱미터죠. 요건 아주 서비스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통상 11번 문제가 거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네, 11번 문제 하기 전에 우리 요거 해봤죠? 요거 봐요. 수요가 종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요. 네, 공급이 종전에 비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이 종전에 비해서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수요가 증가하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증가한대. 다른 생각하지 말래. 종전보다 수요만 증가한대.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이 하락에. 가격 상승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물건이 많아지니까 하락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 당연하고. 다음에 균형 거리량. 자, 균형량 거리량. 자, 여러분 있잖아요. 수요 증가가 뭔 말이냐면 수요량이 증가했대. 수요 감소, 수요량이 감소했대. 공급 증가, 공급량이 증가한대. 공급량이 감소한대. 그러니까 이 증가 감소가 바로 양의 변화거든. 수요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러거든.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수요량이 증가했잖아. 그럼 양 어떻게 돼요? 양 증가해, 증가. 수요량 감소, 양 감소. 공급량 증가, 양 증가. 공급량 감소, 양 감소.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11번 문제를 보는데 11번 문제. 자, 10번 볼까요? 수요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각각 주어졌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수요 함수가 Q가 양이잖아요. 근데 D가 있죠. 그러면 수요량이죠. 근데 D 옆에 1이 붙었어. 1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한 개만 있는데 1을 붙이진 않았을 거야. 우리 곡선도면 있잖아요. 수요 곡선 맞죠? 근데 곡선 옆에 A를 붙였다는 것은 수요가 하나만 있는데 A를 붙이지 않아요. 왜? B가 있으니까 구분하려고 붙였겠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QD1이 특별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상황에서의 수요함수가 이렇대.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의 수요함수가 900 P였다. 그리고 QS 공급함수는 QS 이꼴 EP다. EP.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득 증가로 수요함수가 QD2는 1200 P다. QS는 EP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여기서 정석으로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봅시다. 이런 거 잘 모르신 분들은 잘 보면 답이 아닌 거 걸러낼 수가 있어요. 볼래요? 여기는 너무 어리숙하게 문제가 나왔어.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줘버렸어. 이런 말 안 줘야 되는데.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쨌든 종전보다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종전보다 가격은 상승해야 돼요. 수요량 증가니까 양도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딱 그것만 놓고도 답이 안 되는 거 얼른 보니까 3번 가격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틀렸어요. 5번 양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역시 그럴 수 없어요. 틀렸어요. 두 개 틀렸죠? 그렇죠? 다시 이런 말이 없다. 소득 증가 없다. 자, 보세요. 공급 함수는 똑같거든요. 근데 수요 함수를 보니까 뭐 소득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없죠. 근데 숫자가 커져서 작아졌어.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 문제 할 시간 없고 좀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찍어. 숫자가 커지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야, 양이. 그쵸? 예?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2번 하래요. 특별한 건 없고. 이게 첫 번째 상황 가지고 먼저 가격과 양을 구하고 두 번째 상황 가지고 가격과 양을 구해서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균형 거리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화가 생겼는지 그걸 잡아내면 돼요. 자, 해볼게요.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써보니까 900 P는
2P다. 자, 마이너스 P를 우변은 그냥 살짝 토스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900은 3P.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가격은 그냥 300이네. 300. 다음에 균형 거리량도 얘가 300이래. 900 빼기 300은 600. 2 곱하기 300도 600. 그러니까 균형 거리량은 600. 이렇게. 다음. 이제 어렵지 않은데 계산 한 번 더 하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 균형은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그러면 똑같아. 그러면 아까처럼 1200 마이너스 P는 2P다. 그러면 1200 이꼴 몇 P? P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니까 3P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 가격은 400이죠. 다음에 자 여기다 400을 넣든 여기 400을 넣든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1200 빼기 400은 800. 2 곱하기 400은 800. 그래서 균형 거리량은 800개. 그래서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만만큼 커졌고 거리량은 600에서 800으로 200만큼 커졌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 4번. 예.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항상 문제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으니까 우리 저번 주도 아니고 저희 엊그저께 수요일 날 그 임대료 상한제 뭐 하면서 요약집 26페이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어서 한번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요. 네. 자, 이제 12번, 13번 하는데 칠판도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요런 상황이 생긴다고 그랬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어떤 걸 주냐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공급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균형 거리랑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급은 불변이란 것은 양이 고정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뭐 수요성과 공급성 이렇게 있었나 봐 그냥. 예? 근데 공급은 불변이란 것은 그냥 공급은 그대로 있었대. 이 말은 수요만 증가했대. 수요만 이렇게 증가했대. 그러니까 뭐가 불변이고라는 것은 양불변 그게 말이 아니고 그냥 공급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라는 변화가 생겼대요. 그러면 요놈 한 놈만 써주면 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리량은 증가한다. 요런 지문들이 가끔 나오고요. 근데 이제 주는 이것이 아니고 요거죠. 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요 지문이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증가 함수가 뭐냐면 양의 증가 함수라니까. 수요량이 종전보다 증가했다. 종전보다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있잖아요. 요 끝에 증가 함수는 양의 변화야. 양. 뭐 둘 다 양이 확실하게 증가한 거 맞죠? 자, 그런데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 같다가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물어본 건 두 개거든. 야, 이렇게 됐는데 있잖아. 종전보다 균형 가격은 어떤 변화 생기느냐, 종전보다 균형 거리량은 어떤 변화 생기느냐, 두 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작다 같다가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는 알 수 없다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보니까 둘 다 양 증가니까 균형 거리량은 확실하게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나머지 가격은 굳이 이런저런 소리 할 필요 없이 알 수 없다.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다시.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감소하면 자, 스톱. 누가 더 크다 작다 크기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는 알 수 없다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공급량 증가, 공급량 감소. 양은 한쪽이 증가하고 한쪽은 양이 감소하니까 양의 변화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다음 나머지 가격은 둘 중에 아무 놈 한 놈만 찍어서 보면 돼.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이 증가, 가격 하락. 그러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리량은 감소한다. 아니야. 균형 거리량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말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는 알 수 없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근데 이제 요것도 나오죠. 이게 더 쉽다고 그랬어. 뭐 하려고 한지 알아요? 뭐 하려고 그래? 큰 거.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 상관없이
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 필요 없어요. 무조건 큰 놈만 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작은 놈 필요 없어. 이게 더 쉬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수요 크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 어디?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그러면 필요 없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 양 감소잖아. 양 감소. 양은 감소. 이렇게 그냥 찍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예.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일단은 문제 풀면서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하나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일단은 12번 볼 거예요. 자, 밑줄 그어봐요. 우하향하는 수역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 밑줄 그어봐. 그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1번) 수요곡선, (2번) 수요곡선, (3번) 수요곡선. 다음 중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은 몇 번? 다지. 다지. 다 우하향하잖아요. 그 말은 어느 한쪽이 수직이라든지 수평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공급도 마찬가지야. 시험에 또 우리 저번 주에 조세했잖아요. 조세. 엊그저께. 1번 공곡선, 2번 공곡선, 3번 공곡선. 몇 번 공곡선이 우상향해? 다. 그 말은 어느 한쪽 역시 수직이나 수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번 주가 아니 자꾸 저번 주라고 그러네. 3일 전에 했잖아. 3일 전에 수요일 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곡선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어느 한쪽이 수평 완전 탄력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그렇게 줍니다. 자, 그러면 어디?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자 밑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다음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자 봐봐. 둘 사이에 누가 더 크다 작다 같다 없죠? 그럼 반드시 하나 뭐가 나와야 돼? 대박이야. 대박. 완전히 대박이라고. 몇 번이 답이에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는 알 수 없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문에 알 수 없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답은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몇 번 찍으면 돼. 5번 찍어야 돼요. 그런 걸 배워서 나가야 돼. 그런 걸 여기서. 예?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해보면 써봅시다. 수요가 증가하고 아니 내 말을 잘못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보자마자 답을 찍는 게 정상적이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미련스럽게 하는 게 이거예요. 미련스럽게 한번 풀어보면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양 증가 하나는 양 감소면 양은 알 수 없다. 양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근데 나머지 가격은 둘 중에 한 놈만 찍어주면 돼. 가격 상승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답은 대박 5번입니다. 5번. 그죠? 네. 다음 이제 13번 볼 텐데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어디 1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까요? 맞아요. 수요량 증가, 공급량 증가. 둘 다 양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량 무조건 증가하는 거지. 맞죠? 네. 2번. 2번 지문을 좀 고쳐놓을게요. 2번 지문의 두 번째 줄에 균형 가격은 상승이라고 고쳐놓은 상승. 상승이라고 좀. 아니. 균형 가격 하락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지금 뭐 착각했네. 미안해요. 네. 내가 지금 문제 잘못 읽었어요. 다시 2번 하락 그대로.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밑줄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여기서는 뭐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지. 공급 증가만 동그라미 쳐요. 그럼 수요는 불변이란 것은 수요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맞는 지문이죠. 네, 잘못 봤네요. 다음 3번. 2번 3번 묶어요. 2번 묶어요. 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있잖아요. 제 그 여기는 2번하고 3번은 묶어놨네. 일단 묶어봐. 2번, 3번 지금 묶어보니까 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 자 밑줄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맞을까 틀릴까? 당황스럽죠. 예. 자 여기 잠깐 주목할게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야. 잘 들어봐요. 2번 지문처럼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번 지문은 있잖아요. 가끔 나와요. 정말로. 근데 아씨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문장 끝에 결론이 뭐냐면 종전에 비해서 가격은 어떤 변화가 생기고 종전에 비해서 양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를 물어보면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에는 분명히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건축비가 싸지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증가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니까 자 다시 들어봐요. 자 2번처럼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말 3번처럼도 시험에 나왔는데 3번은 뭔 말인지 잘 보면 몰라. 근데 문장 끝에 보니까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게 뭐 이렇게 됐는데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양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문장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 수요나 또는 공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그를 통해서 가격과 양의 변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싸지니까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해야 되겠죠.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3번 틀렸죠. 2번, 3번 묶어놓고 다시 보셔야 돼. 2번, 3번 묶어놓고 다시. 예. 다음 4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큰 경우 그러면 뭐만 갖고 하면 돼요?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량 증가니까 양도 증가하고 5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큰 경우 공급 감소 하나만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 감소하니까 양은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라고 잘못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5번도 틀렸고 일단은 6번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큰 경우 수요 감소 하나만 하면 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수요량 감소, 양 감소 됐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과 5번이죠. 자 이제 7번 지문이 직접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준비 한번 할게요. 7번. 자 7번 지문은요. 지금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둘의 영향이 똑같대. 그러니까 증가폭이 똑같은 거야. 수요가 요만큼 증가하면 공급도 요만큼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물어보는 게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퀄이라는 것은요. 종전보다 커졌다도 아니고요. 종전보다 작아졌다도 아니고요. 알 수 없다가 아니에요. 같다야. 그러면 이퀄이라는 것은 서로 똑같다. 불변이다. 그대로다. 그러면 가격이나 양 하나는 분명히 종전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불변이다, 같다, 고정적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럼 한번 해보면 이건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해볼게요. 필기는 하지 마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죠. 수요량 증가하니까 양 증가죠. 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공급량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둘 다 확실하게 양은 증가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가격은 이제 알 수 없다가 아니고요. 수요가 증가해서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거든. 원래 100원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10원 더 올랐대. 이제 얼마야? 110원이야. 가격이 110원을 거래되고 있는데 공급이 증가했는데 공급의 증가 영향도 수요 증가 영향만큼 똑같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른 만큼 똑같이 가격이 내렸대. 그러면 원래 가격이 100원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110원이 됐다가 공급도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니까 가격이 10원 내려서 얼마가 됐어요? 100원이 됐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야? 아니 알 수 있죠.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알 수 있죠. 종전하고 똑같은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종전하고 똑같다, 불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한쪽 이꼴이 이꼴 나왔잖아요. 똑같다. 그럼 무조건 하나는 같다야. 불변이다, 똑같다, 변화가 없다, 똑같다. 수요량 증가, 공급량 증가. 그러면 둘 다 증가니까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되 가격은 변함이 없다. 그냥 이렇게 찍어버리면 돼요. 알았죠? 예. 그러면 7번 보니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동일한 영향으로 나타난다. 같다. 그러면 둘 다 양 증가니까 균형 거래량은 확실하게 증가하되 나머지는 같다. 찍어주면 되니까 7번은 맞죠? 그렇죠? 이제 공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6번까지만 하세요. 지금 6번까지만. 왜? 지금까지 6번까지가 주로 계속 나오니까.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좀 6번까지 소화시킨다. 그 다음에 7번 하세요. 아셨죠? 네. 답은 그래서 3번, 5번 두 개다. 자, 이제 가격 탄력성. 요거 넘기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 막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자, 이제 14번. 자, 수요 가격 탄력성 틀린 거 1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더 많아지니까 더 탄력성이 커진다. 맞고요. 여기다가 공급이라고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2번. 수요 가격 탄력성, 소비자는 돈 주고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 하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 많냐 적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죠? 그렇죠? 3번. 닥치고 암기입니다. 이제는 자세한 설명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도움이 안 돼요. 시험에는 은근히 여러 번 나오는데요. 진짜 좋은 게 3번 지문이 틀린 거 고르시오 했을 때 답으로 많이 줬어. 자, 주상공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이제 설명하면 안 돼요. 예. 주거용이 더 대체재가 많거든요. 어디 봐봐. 목 좋은 상가보다 주택의 대체재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온 천지가 주택 아니에요 지금.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 그래서 3번 보니까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 그렇게. 4번. 자,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달라질 수 있다. 네, 넘어가면 되겠고요. 5번, 6번, 7번 다 묶어놓고 수요 가격 탄력성 0이다. 는 것은 대체재가 하나도 없다. 대체재가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직. 완전 비탄력적. 그렇죠. 다음 이제 6번은 필기는 하시면 안 돼. 6번, 7번은 이런 거는 오닥거리가 아니니까 잠깐 들어볼게요. 자, 볼래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건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데 일단 6번처럼 나오면 공부를 못한 학생도 다 맞힐 수 있어요. 왜?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수요량은 무한히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건 문제 안 돼. 이제 7번은 이제 나오면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무등산에다 제가 금덩어리를 4개를 넣어놨, 여기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 내가 무등산 저기 그 중심사 입구에 뭐 그쪽 근처에다가 이게 큰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40보, 백으로 40보 가면 거기다 숨겨놨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우리 학생 중에 2명이 사라진 거야. 앞에 2 학생이 어디 갔냐 했더니 무등산에 땅 파고 있나 봐 지금. 그래서 이제 2 사람이 땅을 판 거야. 그러면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1인당 몇 개씩 가져가? 2개씩 이렇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안 보이더라고 학생이, 2 학생이.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전화하면서 갑자기 일팔하면서 욕을 한 거야. 이런 시하면서 선생님 도대체 어디다 감춰놨니? 그래가지고 그걸 내 말 믿었어. 그거 거짓말인데 그런 거야. 그러면 금덩어리 몇 개 묻어놨어요? 안 묻어놨어. 그러면 백날 파도 나와 안 나와? 1인당 몇 개 가져가? 0개 가져가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0이다 이거예요. 완전 비탄력일 때는. 다시 분명히 4개를 내가 감춰놨거든요. 무등산에다가.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저번에 저 두 학생이 한 달 만에 몰골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 학교는 하면서 절대 말 믿지 말고 학생들 다 이야기하는 거. 자기들이 막 금덩어리 캐러 갔다 막 멧돼지한테 막 밟히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땅이 떨어진 상태야. 근데 제가 또 그랬어요. 진짜 무등산에다 어저께 금덩어리 4개 묻어놨거든. 묻어놨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놓고 이야기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 구석지 갖고 이런 또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 말 안 믿고 한 사람도 금덩어리를 캐러 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이 금덩어리는 누구에게인가 발견되기 전까지 무한정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그 값은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 무한대란 것은 가격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서 복습하지 말고 6번, 7번, 8번은 그런가 보다. 아니 5번, 6번, 7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주면 되겠고 8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란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비탄력이란 것은 크다 작다? 작다예요. 작다. 맞죠? 탄력적이란 것은 어떤 변화가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정도가 큰 거고 비탄력적이란 것은 어떤 변화가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정도가 작은 거예요. 아까 우리 1교시 때 소득이 10% 증가하는데 수요량 5%만 증가했대. 그러면 어떤 변화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앞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수업 듣는데 막 칠판을 가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앞에 사람 뒤통수를 딱 때린 거예요. 맞은 사람이 맞으면서 왜 때리세요 하고 끝났어.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이지. 충격에 비해서 돌아오는 반응이 적었으니까. 근데 앞에 사람 뒤통수 때렸는데 앞에 사람이 이 새끼 너 뒤져볼래 하고 책상에 올라서 밟아버려. 그러면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좀 더 크죠.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면 탄력적인 사람을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때려야 돼? 비탄력적인 사람을 때려야 되겠죠? 잠깐 기다려. 다음 9번.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단기간이고 장기간으로 갈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죠. 틀렸죠? 10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 맞죠?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커지니까. 근데 요 지문이 부동산 정책과서는 살짝 응용돼 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3일 전에 했어요. 조세 정가 기착. 탄력적인 놈은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이면 불리해지니까 조세 부담이 크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분이 종전보다 적어질 것, 완화될 것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종전보다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부담하는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는 거죠. 생소합니까? 내가 3일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는데 아유, 그래요. 화이팅 하세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잘할 거 믿어. 그래서 아까 내가 답도 하나 알려줬잖아. 모의고사. 이거는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야, 비밀. 몇 번인지 궁금하면 좀 이따 오면 개별적으로 알려줄게요. 자, 다음 10번 됐고 11번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인지 변하는지 나타내는 자 정량치 지표도 맞거든요. 맞아요. 옆에다가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이렇게 써봐. 일단 써봐요. 정성적 지표는 아니다. 정량적 지표다. 정성적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 써봐요. 예, 그냥 들어. 우리는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량, 구체적으로 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양에 따른 지표라고 해요. 근데 정성적 지표는 추상적인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생가가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해봐. 그럼 이로 인해서 관광객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생가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관광객도 뭐 이렇게 식당의 매출 수입도 늘어나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몇 천억이다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는 양이 아니거든요. 추상치거든요. 그런 걸 갖다 정성적 지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네. 다음. 12번. 수요 밑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작은 경우.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잠깐 줌하세요. 공급자는 이렇든 저렇든 총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자, 어디? 아까 때릴 때 탄력적인 사람 때리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맞아 죽어요. 그런 사람 건드리면. 그러니까 성깔이 좀 까칠까칠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나니까. 탄력적인 놈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제가 공급자가 가격을 올린다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때리지 말고 가격 올리지 말고 가격 어떻게 해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해서 박리 담의 효과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자, 소비자가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대.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가격 올려버리면 소비자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 할인 정책을 쓰는 거지. 그러면 박리, 개별 가격을 깎아서 팔아서 개별적인 이익은 박하게 먹되 할인하면 딴 데 가던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으로 많이 와서 많이 팔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리담에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때리지 마라. 가격 올리지 말고 가격 어떻게 해라? 내려라. 그래야 총수입이 증가한다. 반면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내가 이 물건 파는데 이 물건에 대한 대체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이빨 올려도 찍소를 못하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탄력일 때 때리라고 그랬죠.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면 오히려 총수입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거기 보니까 탄력성 일보다 작은 경우라는 것은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임대료 가격을 인상시키면 오히려 총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증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 틀렸어요? 3번하고 9번 두 개 틀렸죠? 네, 그래요. 15번. 자, 어느 한쪽이 수직이면 무조건 뭐 고정? 양고정. 어느 한쪽이 수평이면 무조건 가격고정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15번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은 사실은 17번이 대세입니다. 15번은 참 옛날에 준 문제고 15번이 나오긴 나오되 요즘에는 이렇게 문제가 통으로 하나 안 나와. 17번처럼 이제 잠깐 이제 보는데 15번은 일단 봅시다.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이래. 근데 현재 임대료 하에서 종전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대. 그러면 이거 그리에서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 돼요. 공급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면 무조건 뭐 고정? 양 고정이고 거기다가 가격은 초과 수요가 나타났으니까 가격은 종전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상승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리량은 변화가 없음. 답은 그냥 몇 번 찍으면 돼. 2번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즘은 옛날에 이게 한 문제짜리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17번 봐볼래요? 17번 있는 지문들이 지금 15번에 있는 문제 하나짜리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15번처럼 안 나오고 요게 17번처럼 지문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곡선을 그리면서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쪽이 수직이면 무조건 뭐 고정? 양고정. 어느 한쪽이 수평이면 무조건 뭐 고정? 가격고정.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16번 하나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우리. 자, 공급 15번은 답 2번이에요. 네, 16번 틀린 거. 규모의 불경제에서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다. 아까 들어봤죠? 그렇죠? 2번 3번 묶어. 2번 3번 묶어. 분필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제한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부동산처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2번 맞죠? 그걸 갖다가 내구재, 주택가 같은 내구재, 여러분 분필은 내구재야 비내구재야? 비내구재는 왜 공급이 탄력적인지 알아요? 이거는 딱 하면 금방 부러져 버리죠. 왜 부러지냐? 힘이 약하니까 그래. 대신에 힘이 약한 물건은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비내구재는 공급이 탄력적인데 주택 건물은 세게 만들어놨잖아요. 튼튼하게. 그 튼튼하고 세게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구재는 공급이 비탄력적, 비내구재 분필 같은 경우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맞습니까? 네, 4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더 탄력적입니다. 둘 다 나와요. 5번. 건축 인허가 등이 어려울수록 공급은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죠? 다음. 단기 탄력성, 장기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 한마디로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어때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 이제 17번부터 잠깐 주시겠다 하죠. 네.